수업 3부터 진행할 거예요. 수업 3부터 진행을 할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중학교 때 뭐 꼴찌를 하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이 고등학교 와가지고 망하는 경우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공부를 정확하고 좀 디테일하게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모르는 내용이라도 아는 내용이라도 보면서 정확하게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빠르게 풀 수 있어야지 그냥 답만 맞췄다고 넘어가는 공부로 진행을 하시면 그거는 진짜 독이 돼서 돌아와요. 독이 돼서.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처음 설명할 때부터 분명히 스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들은 것들 보고 필기해놓은 거 보면 스킵하면서 진행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22반 수업을 들어갔는데 22반이 이제 학원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반이긴 한데 22반 수업 들어갔는데 수업을 진행하는 내내 애들이 한 명도 졸지 않고 칠판에서 눈을 안 떼요. 필기할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필기를 하고 걔네들 점수 보면 거의 레벨 테스트 봤을 때 만점인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줍지 않게 안다고 막 넘어가는 그런 습관들을 버리세요. 저도 옛날에 제가 공부를 기존에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했는데 항상 맨 처음에 이제 진행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재수를 하고 있는데 좀 아닌 이야기긴 하지만 함수를 진행을 할 때 재수하면서 어느 정도 나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수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재수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제일 처음부터 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과학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면 제일 뭐 화학이 있으면 화학 같은 경우로 제일 처음부터 다시 개념 정리부터 다 들었어요. 매일매일 새벽 2시 반? 그 정도까지 시간 쪼개가지고 인간을 처음부터 40몇 강, 뭐 60강짜리 되는 걸 다 들었다고. 과탐 시험이 1등급, 2등급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안다고 해가지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는 내용이더라도 조금 더 얻어가고 더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주셔야지 그냥 뭐 이렇게 답만 맞추고 끝. 안 그러면 뭐 그냥 숙제하기 위한 공부, 숙제만 끝났으면 나는 공부 끝.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등학교 교도에서는 피를 많이 보게 돼요. 피를. 그래서 꼭 꼼꼼하게 해주시고 기존에 이제 하시던 분들 중에는 꼼꼼하게 하시던 분들이 있는 건 알아요. 꼼꼼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요즘 막 죽겠네 이거. 그래서 이제 조금만 꼼꼼하게 해주세요. 진짜로 중학교 때 전교 1등, 2등 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와서 30등, 40등, 뭐 50등 밖으로 밀리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국어랑 영어는 뭐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 요번 숙제 한번 질문부터 먼저 받아볼게요. 이번 숙제 한번 질문부터. 이번 숙제 질문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실까요? 번호 부르세요. 번호 400 36번 26번 화내지 마. 그 다음 435번 431번
431번, 416번, 416번, 464번. 424, 64. 20, 64. 64, 460, 451. 430, 430 얼마? 1? 73, 473, 451. 441. 441, 447, 442. 42, 491. 491, 1. 465, 465. 464 있는데 3이요? 442 아니고 445예요. 506, 448. 448, 479. 75, 2. 76, 478, 502, 겹치는 거는 제야 505. 505, 181, 500, 너? 481, 480, 494, 482. 482, 496, 474, 474, 500, 493. 484 한 번도 없는데 487, 493. 494, 495, 494, 더 있어요. 464 이렇게. 500, 505 있잖아. 500. 오늘 좀 머리를 걸구만. 겹치는 거는 싹다 빼야겠다. 앞에서부터 제일 첫 번째 번호가 뭐죠? 426인가요? 416이 있네요. 416. 뭐라고? 473? 있어요? 416번 보시면 여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 z 4제곱이 음의 실수라는 거는 z 제곱이 뭐라고? 순허수라고 이야기했고 z제곱이 순허수이기 위해서는 z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a 더하기 ai 또는 z이 a-a i 꼴이 나온다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증명까지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z이 순허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때 z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이야기했고 얘네는 실수 부분이 같거나 실수 부분은 허수 부분이 부호가 업대로 반대로 돼서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x의 값 찾아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할 게 많아서 426번으로 갑시다. 이거 저번 시간에 안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나? 안 했었어요? 자, 426번 보면 복소수 언어에 의하면 분명히 걔네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 값이 실수라는 소리는 1 더하기 z 바의 제곱 분의 z 바가 뭐라는 소리예요? 실수라는 얘가 실수라는 소리는 얘랑 같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로 또
1 더하기 z분의 z 제곱이 실수라는 소리는 1 더하기 z 바분의 z 바의 제곱도 뭐라는 소리예요? 실수라는 소리예요. 자, 실수라는 소리고 그러면 얘의 값이 실수니까 결국에는 대각 곱해가지고 어때? 같다라는 게 나올 거고 그거 정리해보면 어떠한 모양이 나오냐면 z 더하기 z 바가 마이너스 1 나오고 z 곱하기 z 바는 1 나와요. 이것까지는 적으실 필요 없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하는 건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결과가 이게 나와. 그럼 우리는 요거 보고 바로 찾아내야 하는 z이 뭐라고?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값이 실수고 실수니까 이거 정리하고 이거 정리하면 이 조건이 나온다고. 그럼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z이 요거 찾을 수 있고 그럼 z 요거 찾아냈을 때 거기에 음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얘의 값이 이제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만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이건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 다음에 430번인가요? 430번? 430번 봅시다. 실수나 순허수가 아닌 두 복수수 ZW에 대하여 자, 102번이 아니라 430번. 자, 430번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수나 순허수가 아닌 복소수 Z이랑 오메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실수도 아니고 순허수도 아니니까 우리가 일단은 Z를 뭐라고 둘 거냐면 A 더하기 B i라고 둘 거고 여기에서 A도 0이 아니고 B의 값도 뭐가 0이 아닌 A랑 B는 뭐라고? 실수라고 언급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Z에서 오메가를 뺐을 때 실수가 돼야 돼. Z에서 오메가를 뺐을 때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은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맞아요? 그래야지 뺐을 때 실수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로 너랑 곱해서 뭐가 된다고? 실수가 돼야 돼. 그러려면 무슨 관계일까요? 미안. 뺀 거 맞지? 그러려면 여기에서는 두 개 곱했을 때 얘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오메가는 마이너스 A가 나와야겠죠? 괜찮아요? 그래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고?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의한 조건 Z-오메가 그 다음에 Z 곱하기 오메가가 실수라는 거에 의해서 얘의 값을 C 더하기 DI로 두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I라고 두고 거기에서부터 샬라 해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전개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건 넘어갈게요. 431번 봅시다. 431번. 자, 431번은 요거는 지금 복소수의 점화식이라고 해가지고 뭘 통해서 노가다를 통해서 우리한테 규칙을 잘 찾아달라라는 소린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Z1이 1 더하기 I고 그러면 여기에서 Z1이 지금 1 더하기 I 나와 있고 Z2는 뭐하라고 했냐면 1 마이너스 I 여기에다가 우리가 I를 곱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바취해서 I 곱하니까 얘는 얼마 나와요? 1 더하기 뭐야 이거 곱하면 1만 이거 곱하면 1 맞니? 잘못한 거 없죠? 1 마이너스 I고 I 곱하니까 이거 곱하면 1이고 이거 곱하면 I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Z3은 뭐하라고 했냐면 얘에다가 요거 켤레복소수 취해서 1-i에다가 뭐하라고 했어요? i제곱 곱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플러스 i가 나올 거고 Z4제곱은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여기에다가 켤레차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에 i의 세제곱 곱하니까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 곱해주면 얘 값은 플러스 i 나오고 마이너스 i니까 곱하면 얘 값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Z5제곱은
여기에 켤레치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에다가 4제곱 곱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i의 4제곱 곱하니까 얘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나와서 뭐 이렇게 되면서 진행이 될 건데 됐다. 그러면 젠 6제곱은 여기에서 여기 켤레치하면 1 더하기 i가 나올 거고 거기에다가 i 5제곱 곱하니까 i의 5제곱은 i고 그럼 얘의 값은 더하기 i 나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 다음에 z 7제곱은 여기에서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얘의 값이 마이너스 i 나오는구나? 그래. 두 개씩 묶여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z7제곱 하면 여기 켤레치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i 나오고 i의 6제곱 나와서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1 마이너스 i 나오고 그 다음 것도 1 마이너스 i 나오면서 8개씩 뭐해? 반복된다라는 규칙이 돌겠죠? 그럼 그 규칙만 찾아서 뭐 하시면 돼요? 나머지 해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점화식이라는 거는 사실 수유원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그냥 뭐 하면 된다고? 노가다를 통해서 답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 답이 2개인데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Z8은 뭘까요? Z100은 얼마예요? 얘겠죠? 아니지? 96 얘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Z100은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435번) 1 더하기 i의 n제곱이 a의 n 더하기 bn의 i가 나오고 그때 여전히 a의 n 그 다음에 b의 n은 뭐라고? 실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될까봐 예를 들어주고 있고 그 예에 의하면 n에다가 2 때려 넣었을 때 즉 n의 값이 2를 집어넣으면 얘의 값은 얼마 나오는데 2i가 나오는데 그러면 a2 더하기 b의 2의 i 복소수의 상등에 의하면 너는 얼마? 0 나오고 너는 얼마? 2 나온다라는 소리죠? 이게 이제 복소수의 상등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답에서 n에다가 3도 넣어보라고 하고 있고 n에다가 뭐도 넣어보고 10도 넣어보고 n에다가 뭐도 9도 넣어보고 n에다가 20도 넣어보고 n에다가 10도 넣어보고 이거 다 넣어보면 우리가 계산해서 나머지는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노가다만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 봐야 하는 게 35번까지 봤고 41번인가요? (41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라고 나와 있고 자 이거라는 소리는 얘에 의한 결과는 a도 음수고 b의 값도 뭐라는 소리예요? 둘 다 음수라는 소리죠? 그럼 둘 다 음수라는 소리고 여기에서 이제 루트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인데 자 이거를 보고 절대값 a 더하기 b라고 쓰고 절대값 a라고만 써주시면 되거든요. 자 루트 a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루트 a의 제곱이 다른 거다라는 거는 인지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루트 a를 제곱한 거니까 얘는 그냥 신경도 쓸 필요 없이 뭐가 나와? a가 나와. 왜?
제곱근의 정의에 의하면 어떤 거를 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어떤 거를 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뭘 찾는 거라고? 그거를 찾는 거를 루트 A라고 이야기했다면 당연히 걔를 제곱하면 A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게 제곱근의 정의야. 근데 이거는 루트 A의 제곱이고 그러면 얘 안에 있는 값은 항상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얘의 값은 사실 지금 마이너스 A의 제곱과도 어떻다고? 같다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랑 같으려면 결국에는 얘네들은 절대값 A로 표현해줘야 같은 거기 때문에 항상 루트 안에 제곱이 있다는 얘의 값은 뭐로? 절대값 A라고 보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잘도 나오고 마이너스 잘도 나와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441번은 445번 봅시다. 445번. 자, 445번 보시면 거기에서 뻔한 게 루트 A-10 곱하기 루트 7-2A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루트 얘의 값은 I 거기로 집어넣을 거야. I 거기로 집어넣으면 A-10 A-10 그 다음에 얘의 값은 7-2A일 거야. I를 여기로 넣은 건데 왜 그러냐면 야, 이거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A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밖으로 빼려면 그 모양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얘랑 곱할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다라는 소리는 여기에서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게 또 뭐라고? A-10도 음수고 7-2A도 음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너도 음수고 너도 음수니까 넘겨주면 A는 3.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등호 성립 여부를 제발 부탁인데 확인하는 습관을 들어주셔야 돼요. 등호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 들으시고 그럼 등호 성립 여부는 너가 0되는 A가 10이 돼도 등호가 성립하고 너가 0되는 A가 2분의 7 돼도 등호가 성립한다고. 맞죠? 그래서 A가 10일 때 A가 2분의 7일 때도 등호 성립한다. 그래서 그때 정수의 값의 합 구할 때에는 4에서부터 10까지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1에서부터 10까지 합이 얼마? 여기 보세요. 1에서부터 10까지 합이 얼마예요?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셔야 돼요. 55예요. 그러면 1, 2, 3만 모아면 돼요.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47번 갑시다. 자, 그것도 이제 보면 분명히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식 보면 x가 음수고 x-4,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 하나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 보면 분모가 음수 나와야 되니까 x-5가 음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6이 양수 나온다라는 거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서 나와 있는 구조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구조라면 둘 다 음수고 하나는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라는 것까지는 찾을 수 있을 건데 등호 성립 여부를 파악하면 여기에서 x는 뭐여도 돼? 0이어도 되고 여기에서 x는 얼마여도 돼? 마이너스 4여도 되고 여기에서 x는 얼마여도 돼요? 마이너스 6이어도 돼요. 등호 성립 여부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확인할 건데 자 그러면 첫 번째에 의해서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을 거고 두 번째로 얘랑 얘를 동시에 나 447번 하는 거 맞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뭐가 이상하다? 맞는 거 같아요.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얼마 나오죠?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나왔고 5보다 작죠? 자 그래서 이제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으면 걔네들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x가 얼마? 마이너스 4보다 작다고. 자, 마지막에 이제 뭐 등호 성립 여부만 역시 똑같이 확인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자, 갑시다. x가 0이면 거기에 0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성립해. 곱하기이기 때문에. 맞지?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다시 써봅시다. x-5의 루트 있고 그 다음에 루트 x 더하기 6이 얘 값이 마이너스 달고 x-5분의 x 더하기 6이 나오려면 내가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 음수고 얘 0 집어넣으면 양수 맞지? 그러면 음수고 양수면 얘 값이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해야 할 거는 당연히 x가 0이라는 것도 추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얘 음수 나오고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양수 나오는 거 맞지? 음수 양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4도 추가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얘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6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봐야겠죠? 내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얘도 확인해야겠네. 거기에 마이너스 6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둘 다 음수 나오는 거 맞지? 둘 다 음수 나오니까 여전히 얘 값도 얼마? 마이너스 6도 되면서 여기에 있는 x의 값이 얼마 되는 거고 마이너스 5 하나 둘 셋 넷 4개 돼서 얘 답은 4번이에요. 3번이 아니에요. 오답이에요 이건. 3번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448번이 있나? 448번은? 있네요. 448번도 얘랑 어떤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똑같은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할 게 463번인가요? 60번 있네요. 460번. 몇 번이요? 51번도 있네요. 451번 보시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마이너스 70이래.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70이라는 소리고 이거를 만족하는 세 실수 a, b, c에 가요. 그럼 여기에서 k의 값이 루트 a, 루트 b, 루트 c가 나와 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조를 봤을 때 생각해야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3개를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 3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3개 다 음수일 수 있고 적어도 한 개만 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음수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렇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거를 보니까 다시 들어야 하는 생각이 음수면 얘 값에 분명히 마이너스를 달고 안 나오고 그런 규칙이 있었고 한 개가 음수면 어찌됐든 간에 계산하는 규칙들이 있으니까 음의 제곱근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였겠구나 라고 먼저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저 구조를 보면 갑시다. 자, 일단은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이제 이거 보면 이거 소인수 분해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2 곱하기 3 곱하기 12로 바꿔가지고 뭐 마이너스 플러스 하고 푸셔도 괜찮긴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답을 내면 되긴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은 일반화해서 A도 음수고 B도 음수고 C의 값도 음수일 때로 접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얘의 값이 모두 다 음수일 때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그럼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도 음수면 결국에 변하지 않는 거는 A, B, C의 값은 여전히 마이너스 72야. 맞지? 그럼 얘의 값은 여전히 마이너스 72고 두 번째로 K의 값은 얘가 음수지. 맞지? 그럼 음수면 돼, 안 돼? 안 돼. 3개짜리 연산은 배운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는 대로 바꾸라고. 너를 내가 마이너스 A로 바꾸고 싶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죠? 얘가 음수였으니까 당연히 얘의 값이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있어야 양수가 된다고. 그럼 여기에 뭐만 붙여주면 돼? I 붙여주면 되고 루트
마이너스 b라고 쓰고 i 붙여주면 되고 루트 마이너스 c라고 쓰고 i 붙여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도 뭐 양수, 여기도 뭐 양수, 여기도 뭐 양수라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기가 편해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k는 얼마 나온다고? 루트 셋 다 곱하면 마이너스 a, b, c가 나올 거고요. i의 얼마? 세제곱이 나와. 그러면서 얘 값이 마이너스 70이니까 k는 얼마 나온다고? 루트 72 나오고 마이너스 i 나오겠지? 그럼 첫 번째 k 값 넣어 나올 수 있고, 자 두 번째 k 값 찾읍시다. 자 두 번째는 세 개 중에 하나는 뭐이면 돼요? 음수이면 돼요. 근데 a가 음수든 b가 음수든 c가 음수든 그 결과는 어떨까? 같아요. 그게 안 와닿으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셋 다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A가 음수고 B, C가 양수, 또는 B가 음수, 두 개의 양수, 얘가 음수, 두 개의 양수, 그 결과가 같다라는 게 안 와닿는다면 본인이 한번 직접 다 해보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본인 걸로 그냥 만드셔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A가 음수, B의 값이 양수, C의 값이 양수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 K의 모양은 루트 마이너스 A, I 써주고 루트 B 써주고 루트 C 써줘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양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고? 곱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그러면 K가 루트 마이너스 A, B, C 쓰고 여기에 I가 나와. 그럼 얘 값은 여전히 얼마예요? K는 루트 72 I가 나오지? 자 중요한 거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K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 얘랑은 다른 거야.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얘는 마이너스가 안 붙어있어. 그래서 다른 거야. 죄송한데 이 친구 마스크 원래 안 쓰고 왔었어요. 마스크 수업 중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마. 불편하다고 먹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어딨냐? 여기 있는 K와 여기 있는 K는 어떻다고? 다르고. 그럼 뭐 해서? 제곱하고 제곱해서 뭐 해주시면 돼요? 더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음수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는 나올 거야. 예, 벗으면 네, 있지. 여기에서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다 보고 계셔서 선생도 마스크를 쓰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2개를 챙겨왔어요. 이거 뚫린 마스크랑 막힌 마스크를 챙겨왔는데 이거 말하면 자꾸 내 호흡이 이상해져서 수업을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벗으면 다른 친구한테 피해가 간다고 절대 벗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451번 했고 460번인가요? 60번? (460번) 자, A 더하기 BI의 바가 나와 있어서 여기에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얘 값이 3-2i래. 근데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거 보면 a-bi의 4제곱이 있고 얘 값은 5 더하기 2i분의 얘 값은 c 더하기 di래. 자, 편례를 씌웠기 때문에 얘네는 우리가 바로 얼마로 고칠 수 있냐? a-bi의 얼마? 제곱이 3-2i라고 쓸 수 있어요. 맞죠? 편례복소수의 성질에 의하면 얘는 얘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어 있을 때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거를 뭐 하는데? 제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식은 3-2i의 뭐로 바뀐다고? 여기는 요식은 3-2i의 얼마? 제곱이 5-12i분의 c 더하기 di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C 더하기 DI를 구하고 싶으면 편례복수수를 곱해주는 방법도 있고 얘를 여기에 곱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저는 얘를 여기에 곱해주는 게 편해 보여요. 그래서 얘 여기에 곱하시고 전개하셔서 복소수의 상등 이용하시면 C의 값, D 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60번이었고 63번 갑시다. 63번 맞죠? 짱이야 이거. 다 보여. 다 보여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보이는데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입학 테스트를 치르는데 혼자 이제 방 닫아가지고 치르는데 학생이 이제 시험 보면서 자꾸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 콴다를 이용하면서 입학 테스트를 치르더래. 그런 것까지 다 보여. 이제 조는 것까지 다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자습하고 있을 때 쭉 모니터링 하다가 핸드폰 뺏으러 오고 그래요. 근데 미친 거 아니야? 입학 테스트를 치르는데 왜 판단을 찍고 참 어이없게. 자, 463번 봅시다. 자, 463번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제가 앞에 있는 문제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서로 다른 복소수가 제일 중요한 말이고, 자, 그럼 서로 다른 복소수 A랑 B랑 C가 있는데 이거의 풀이가 이제 서로 다른 복소수 A, B, C가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얼마예요? 0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있을 때 나한테 구하라는 게 A분의 B 더하기 A 값은 C분의 A의 바가 나와있는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모의고사에 고1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고, 얘는 변형되어 있는 형태야. 얘가 이제 처음 출제됐을 때는 뭐였더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0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얘는 이제 바뀌어 있는 거긴 한데, 자, 그래서 이거일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를 구하라는 건데, 자, 어찌됐든 간에 식들을 변형하셔서 요거를 구해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식들을 변형하셔서 이제 얘를 구해내시면 되는데, 자, 가봅시다. 변형을 할 건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는 수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써가면서 보시면 돼요. 자, 이거랑 이거랑 연립을 할 생각이 드셔야겠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연립할 생각이 들면 한번 해보는 거야.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C라고 쓰고,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이 있다면 여기에도 A 더하기 B의 값만 남기고 여기에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C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에서 C랑 C가 같은 게 있잖아. 그치? 그럼 C랑 C랑 같은 게 있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C를 대입하면 A, B분의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C분의 1이다 라고 쓸 수도 있고, 혹은 C 대신에 내가 뭘 집어넣을 수도 있어? A 더하기 B를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A, B 분의 A 더하기 B는 얘 마이너스 C라고 하면 A 더하기 B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고.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어떤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은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거든. 왜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냐면 여기에서 계산하면 C의 제곱이 얼마? A, B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 계산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A, B가 나와. 그러면서 얘네는 문자가 두 개인 A, B로밖에 표현이 안 돼 있고, 여기에서는 문자가 세 개가 나오면서 약간의 안 보여요? 약간의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한 게 첫 번째 단계인데,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볼 거냐면,
저는 이제 이거에 좀 집중해서 볼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 ab 요거에 좀 집중해서 볼게요.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이 ab라는 식을 보고 전개를 하고 싶어서 넘길 거야. 넘기면 여기에서 결과는 얼마가 나오냐면 a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 나오거든. 자, 그럼 여기에서 생각이 스톱돼야 돼. 왜 스톱돼야 되냐면 구하는 거 다시 쳐다보면 a분의 b 구하는 거지. a분의 b 구하는 건데 그러면 저거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을 뭐 할 수 있어? 양변을 뭐 할 수 있어요? a제곱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드셔야 돼요. 안 들면 할 말이 없는 거고. 저거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을 a제곱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면 a분의 b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1이 0 나온다고. 그럼 다시 이거를 보고 들어야 하는 생각이 한 개가 더 있어. 이거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0의 근이 얼마였다고? a분의 b였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맞죠? 그치? 그러면 얘가 이 생각까지 들었다면 이거 되게 유명한 복소수잖아. 되게 유명한 복소수잖아. 그럼 이거의 근 a분의 b는 얼마였을 거라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였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다가오셔야 하는 생각 같아요. 오케이? 두 번째로 다가오셔야 하는 생각 같은데 얘를 이럴까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다가오시는 생각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 그러면 C분의 A는 어떻게 구하지?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봐봐. 자,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겼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A를 넘기고 A를 넘기면 그 결과들은 다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러한 구조를 인수분해해서 제가 분명히 윤활식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그는 또 뭐도 있고 B분의 C도 있고 또 뭐도 있고 C분의 A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어차피 식을 만들면 B의 제곱 더하기 BC 더하기 C의 제곱이 0꼴도 만들어지고 C의 제곱 더하기 CA 더하기 A의 제곱이 0꼴도 만들어진다고. 식을 다 만들면 그게 윤활꼴의 구조야. 그 구조를 모르면 다 해보면 되는 거고, 근데 다 해봐도 맞출 확률은 이제 없어지고. 어찌됐든 간에 여기의 근이 이거고, 그럼 너랑은 이제 같다라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얘랑 얘 켤레근이니까 두 켤레근의 합이고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제 22반 친구가 선생님 그러면 아니 분명히 a분의 b가 얘가 되면 a분의 b가 얘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a분의 b랑 c분의 a를 더하는데 얘랑 켤레근이면서 답이 a분의 b를 내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라고 하면 c분의 a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얘 값도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와서 여기 켤레를 취해서 두 개 더하면 얘 값이 여기 켤레를 취하면 두 개 더하면 얘 값이 마이너스 1이 안 나올 수도 있냐? 라고도 물어보셨거든요.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어딨어? 플러스 마이너스였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거고 얘가 얘면 안 되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야 하는 게 봐봐요. 여기에서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서의 구조도 A의 제곱이 BC가 나오고 B의 제곱이 안 보이겠다. 지금 A의 제곱이 BC라는 구조도 있고 B의 제곱이 CA라는 구조도 있고 C의 제곱이 AB라는 구조도 있어요. 맞지? 자, 근데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식이 뭐냐면 비례식을
분수꼴로 만든 모양이 이제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걸 만들면 A분의 B가 B분의 C랑 같고 C분의 A랑 같다라고 쓸 수 있어요. 왜? 대각대각 곱하면 B제곱은 AC. 그 다음에 대각대각 곱하면 C제곱은 AB. 그 다음에 이거 대각 곱하면 A제곱은 BC. 맞지? 세 개는 어땠다고? 같았다고. 얘네 세 개는 같았다라는 식 자체를 담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세 개는 같았다라는 식을 담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랑은 부호가 반대일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두 켤레 근합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 게 맞는 거고. 어렵죠? 어려워요. 선생님들도 어려워하고 복잡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푸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네가 이걸 한 번 본다고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보면서 본인 걸로 만드셔야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 봐봐. 자, 여기에서 이거 지워도 돼요? 지울게요. 적을 거 빨리 적으시고.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저번에 어딨냐, 앞에 있는 이거 있잖아. 뭐 1-알파분의 베타, 1-베타분의 감마, 1-감마분의 알파 K라고 놓고 풀었던 문제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어디로 뛰는 거냐면, 해보세요. 는 K라고 오고, 그러면 내가 이거 세 개 다 곱하면, 이거 세 개 다, 얘도 K고 얘도 K고 얘도 K란 말이야. 맞지? 너도 K, 너도 K, 너도 K면 셋 다 곱하면 K의 세제곱이 얼마 나와? 1 나오지. 맞아요? 근데 K가 1이면 얘네들은 미친 거야. 왜? 1이면 A랑 B랑 같아.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복수서에 뭐가 돼? 위배가 돼. 맞아요? 그럼 K는 1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K가 1이 아니면 K의 제곱 플러스 K 더하기 1이 0이고, 여기에서 두 분의 합이 얼마 나온다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 새끼가 뭔 소리 하나 라는 눈초리로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보면 또 하나 하고 싶어야 하는 식변형이 있거든요. 그거는 1, 2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고 넘어오셔야 하는 건데, 분수가 싫으니까 이 식을 보면 양변에 뭘 곱하면 좋을까요? A, B, C를 뭐한다? 곱한다 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접근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얘 값이 요거를 곱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데, 자, 양변에 A, B, C를 곱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0이고, A, B, C를 곱하면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가 0이지. 세 개의 합이 나와있고, 두 개끼리의 곱의 합이 나와있고, 그러면 또 하나 알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세 개의 곱이 나와 있어야 되죠? 그럼 세 개의 곱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를 K라고 두고, 그러면 간다. 이거를 보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방정식이 존재하고, 그거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k가 0. 요거의 세 근을 뭐라고 할 수 있다고? A랑 B랑 C라고 할 수 있다고. 맞아요? 요거의 세 근이 A, B, C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세 근을 이거라고 하면 근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A의 세제곱도 K, B의 세제곱도 K, 그 다음에 C의 세제곱도 K인데, 얘의 값이 다 K인데, 봐봐.
구하는 모양이 어찌됐든 간에 a분의 b 그 다음에 c분의 a 그런 꼴이었잖아. 그러면 얘에서 얘를 나눠보는 거야. 얘에서 얘를 나눠보는 거야. 그럼 얼마 나오냐면 a분의 b의 세제곱이 얼마 나와? 1.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b분의 c의 세제곱도 얼마? 1. 그 다음에 c분의 a의 세제곱도 얼마? 1.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알 수 있는 게 x의 세제곱이 1 요거의 세근이 얼마였다고? a분의 b, b분의 c, c분의 a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분의 b가 1일 리는 없어. 그러면 같아진다고. 1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인수분해 때리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요놈의 근이 이거라고 나오면서 뭐 할 수 있다고? 근각에서의 관계 쓸 수도 있다. 어렵죠? 문제는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이런 게 학교 시험에 나와요 진짜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풀어낼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하셔야죠. 이게 그 뭐냐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풀어내셔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4번을 자, 갑시다. 64번은 다른 거는 필요 없고 64번은 그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제가 지금 z 곱하기 z 바가 4라고 나와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항상 몽골로 분수꼴로 표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z 원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4분의 z1의 바라고 쓸 수 있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z1 더하기 z2 더하기 z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으면 항상 역수의 곱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라고. 요것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z1분의 1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 4분의 얘 값은 Z1 더하기 Z2 더하기 Z3의 바가 나올 거고, 현례복소수 형식에서 이거 두 개 곱하면 8이니까 2 나오겠죠? 조금만 이제 바로 익혀두시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65번 갑시다. 자 65번 보시면 일단은 Z제곱이 마이너스 2 더하기 i라고 나와 있어서, 자 얘를 보고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어야 하는 짓은 i를 없애주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야. 그냥 이거는 수학적 마인드인데, 그러면 z제곱 더하기 2를 i라고 하면 양변 제곱해주시면 z4제곱 더하기 4i가 아니지, 4z의 제곱 더하기 4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넘겨주면 z의 4제곱 더하기 4 z의 제곱 더하기 5가 0이 나오는데, 여기 원하는 모양이 거기 있잖아. 어디 있어? 없니? 없나? 있죠. 양변을 z로 나눠주시는 순간 z3제곱 더하기 4z 더하기 z분의 5라는 모양이 0이었구나 라는 거를 찾아내시면,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만 남아요? z의 4제곱 더하기 2의 z의 제곱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자, 차수가 높으면 낮추라고 했는데 z제곱은 너인 거 알아? 그러면 z 4제곱 어디 있어?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되지.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치? 여기에서 마저 보면 z 4제곱은
마이너스 4 제대 제곱 마이너스 5니까 너를 여기에 다시 집어넣으면 계산되면서 2개 더해주기만 하시면 된다고. 복소수는 끝났네요. 복소수는 끝났는데 방정식이 뭐가 이렇게 헷갈게요. 460번째 없죠? 470 방정식은 금방 볼 것 같은데 472번 봅시다. 472번 보시면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1차식 fx와 2차식 g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f 곱하기 g 더하기 f 마이너스 3g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7인데 저거를 보고 이 생각이 안 들면 문제를 못 풀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다면 여기를 이제 억지로 뭐 하셔야 하냐면 인수 분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부정방정식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까지 배웠어야 이러한 아이디어가 끌려오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안 되면 문제를 못 푸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는 F로 묶으면 G 더하기 1이 나올 거고 얘의 값은 합성함수 아니다 바로예요 바로 그럼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G 더하기 1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얘의 값은 너랑 곱한 게 원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3을 더해 주시면 될 거고 3만 더해 주시면 돼요 갑시다. 여기에서 f-3의 얘 값은 g f-3의 g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내가 여기에 3, 3 더한 거 맞지? 3, 3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어서 0 나오는 거 있니? 나 뭐 잘못 썼니? 3, 3? 3, 3 F 묶으면 G 더하기를 맞고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3을 했으니까 플러스 3을 하고 뭐지? 뭐 잘못한 거 같은데? 여기에 3 더해줘야 되고 여기에 3 더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7에서 3을 왼쪽으로 옮기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쏘리요? 미안해요 4점? 아니야 그치 여기에서 더하기 3이 있고 얘랑 같았던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7이니까 넘겨주면 4가 나오고 그럼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해줘가지고 얘의 값은 인수분해 해주시고 두 개 곱이 요걸로 표현돼야 되니까 전개해서 대응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2번 됐고 73번 봅시다. 73번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유리수인 근을 갖도록 자, 그럼 여기에 유리수인 근을 갖도록 하니까 n제곱 n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얘가
유리수인 근을 갖도록 하래. 근데 잘 봐봐. 하나만 이야기하자. 자, 얘 방정식이거든. 어디를 봐도 2차 방정식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2차 방정식을 바라볼 때 항상 최고차 항의 개수가 있잖아. 최고차 항의 개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뭐 하셔야 돼요? 나눠서 푸셔야 돼요. 이 짓을 안 하시면 문제를 우리가 푸는데 굉장히 곤란해져요. 이거는 습관이 중요한데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무조건 0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 건데 2차 방정식이라는 이야기가 없으면 얘의 값은 0일 수도 있다고. 0이면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인지 0이 아닌지로 나누셔야 되는데 자, 그럼 첫 번째로 n이 0이면 얘네는 3x가 1이니까 따라서 x가 3분의 1 나오고 이거는 무슨 수예요? 유리수예요. 자, 두 번째로는 n이 0이 아니면 이거는 n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0이라는 건데 2차 방정식이 근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무슨 분해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하시면 된다고? 근해 공식. 그럼 근해 공식 써주면 얘의 값은 얼마? 2분의 2분해니까 2n분해 여기에서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n 맞죠? 그럼 얘네가 뭐가 돼야 한다고?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네가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너가 얼마여야 돼? 제곱수. 그래서 9-4n이 뭐라고? 제곱수. 그러면 n은 0 이면 되는 거 맞죠? 근데 n이 0일 리는 없으니까 n이 0이면 안 되고 n이 1 들어가면 안 되고 2 들어가면 되네요. 그래서 n은 얼마? 2까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개 찾아주시면 되겠죠? (74번이네요) 푼 거 같은데. P가 소수이고 2차 방정식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근으로 가질 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p인데 자, 얘가 이거고 여기에 조건 쓰면 p가 뭐라고? 소수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다른 자연수인 근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다시 제가 저번 시간에 분명히 근은 구하는 게 아니라 근 구하는 거 못하는 사람 없다고 했어요. 근은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 한다고?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근은 항상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면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 자연수를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하자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야기했던 게 근을 알면 무슨 분해를 할 수 있다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해 드렸어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p라는 식이 여기에서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이 식이 무조건 튀어나와 줘야 돼요. 이 식이 안 튀어나와도 좋지만 아무튼 이 식이 튀어나와야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p가 뭐였다고? 소수. 두 자연수의 곱이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뭐다? 1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소수, p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인수분해를 뜯어 놓으셔도 좋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셔요? 자, 그럼 갑시다. 여기에서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p라는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p의 x 더하기 p라고 나오면서 따라서 a는 얼마? 1 더하기 p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게 니네가 기억, 니은, 디귿을 풀기 전에 구해내야 하는 조건들이에요. 이거를 안 구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는 아니고. 가자. A가 소수래. 기억. A가 소수래. 봐봐. A도 소수, P도 소수. 현우가. 얘도 소수고 얘도 소수야. 연속한 두 소수는 뭐밖에 없지? 그렇지.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연속한 두 소수는 2랑 3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기억은 맞아야 틀려요. 맞겠죠?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예요. 수에 대해서.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니은 A가 3보다 커. 근데 봐봐요. 기억에서는 사실 여기까지 학습해놓으면 니은은 이제 껌인데 보세요. 자, 니네들이 알고 있는 소수에 대한 특징들을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하면 2, 3, 5, 7, 11, 13 쭉쭉쭉 가는 수를 소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거를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드시면 안 되는 게 소수 중 유일한 짝수는 누구야? 2밖에 없어.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는 거짓이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들은 모두 다 뭐라고? 홀수라고. 그래서 소수 배웠을 때 중학교 때 이런 성질들 물어보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봐봐. 만약에 얘가 홀수라면 홀수에다 1 더하면 얼마야? 짝수지. 그러면 얘가 소수가 말이 돼, 안 돼? 기억에서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유일한 짝수 2를 대입했을 때만 얘가 소수가 될 수 있으니까 얘가 2, 3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봐봐. A가 3보다 크다라고 했어. A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얘는 2가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는 2가 될 일이 없고, 그럼 P는 소수였으니까 짝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뭐라고? 홀수라고. 그러니까 얘가 뭐야? 홀수겠지? 홀수에 일단 뭐예요? 짝수. 그래서 이 니은은 어떻다고? 맞다라는 거를 던져주고 있는 거여서 사실 니은도 기억에서의 의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대로 이야기하는 공부가 기억 그냥 2, 3 찾아놓고 넘어가면 끝이지. 맞지? 2, 3 찾아놓고 넘어가면 끝인데 기억에서 전달하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라고. 본인이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고 못 찾으면 제가 알려드리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하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봐줬으면 니에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디귿은 A가 11의 배수래. 뭐 하면 돼요? 노가다 띄면 되겠죠? 11일 때 찾고 21일 때 찾고 33일 때 찾아가지고 해보세요. 안 될 거예요. 자, 474번 봐보고요. 자, 그 다음에 476번 갑시다. 자, 우리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2 아니야. 절대값 2 마이너스 3x.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자, 이거랑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5. 이거랑 이거를 푸는 풀이가 다르다라는 거는 인지하셔야 돼요. 맞죠? 이거를 풀 때는 우리가 무조건 뭐 이용해서 범위를 뭐해서 나누어 푼다라고 익혀주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범위를 나눠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x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얘의 값은 x는
2-3x니까 결론적으로 x가 얼마 나와요? 2분의 1이 나와요. 두 번째로는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마이너스 x가 2-3x고 넘어오면 x가 얼마 나와? 1 나와. 근데 이거는 이거일 때 찾는 거였으니까 안 된다라고 찾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하는 이유는 얘는 항상 양수거든? 맞지? 근데 이게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 얘는 항상 양수인데 얘가 양수라는 보장은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모아서 범위를 나눠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미쳤다고 양수인지 모르면서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풀어서 우연의 일치로 답은 맞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푸시면 안 되고. 자, 근데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쓰니?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써. 그럼 그거에 대한 이유도 한 번만 이야기해보면 절대값의 정의가 뭐예요? 수직선에서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죠? 절대값의 정의는 수직선에서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데 아이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데 거기에서 절대값 5나 절대값 마이너스 5나 거리기 때문에 다 뭐라고? 5라고.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식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이 x가 5일 수도 있는 거고 이 x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맞지?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일단은 있으셔야 되고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어디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야 돼? 수직선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수직선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그러면 얘는 원점이 있고 여기에서부터의 거리가 5인 부분, 여기에서부터의 거리가 5인 부분, 여기에서의 거리가 5인 부분은 여기랑 두 군데가 있다고. 그럼 여기는 5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5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의 거리를 이렇게 써주는 거고 여기의 거리를 이렇게 써줘서 그 거리가 5인 것들이 이렇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 x-1이 5래. 자, 그러면 이거의 뜻은 수직선인 원점이 아니라 수직선에서 1로부터의 거리가 얼마? 5인 x를 찾는 거야. 맞지? 그럼 수직선에서 1로부터의 거리가 5인 x를 찾아준다면 여기 1이 있어. 여기에서 5만큼 증가하면 얼마? 6이 있고 여기에서 5만큼 빠지면 얼마? 마이너스 4가 있어서 x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4 또는 6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절대값의 정의거든? 맞죠?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절대값의 정의가 이거라는 거를 알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풀어도 되긴 된다고. 이게 그냥 절대값의 성질이니까 풀어도 되긴 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안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쓸 수 없어서 범위를 나눠서 푼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절대값 x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x-4가 6인 거를 찾으래. 그러면 그냥 아무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이랑 4 사이일 때 x가 4보다 클 때 라고 풀어서 3개의 범위로 푸는 게 기본이긴 하거든요. 맞죠? 그럼 3개로 나눠서 푸는 게 기본이긴 한데 자, 의미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랑 x는 지금 종속 변수야. 여기에 3이 들어가면 여기에도 3이 들어간다고. 여기에 3이 들어가고 여기에 다른 값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는 절대값의 합이 6이라는 건데 그럼 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얘는 4로부터의 거리. 그럼 수직선 하나 띡 그려보면 0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어서 x가 여기 있을 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봐봐요. 얘네는 여기의 거리랑 얘네는 여기의 거리 합이 얼마야? 4겠지. 그럼 6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x가 여기 안쪽에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시 x가 여기 있을 때
여기의 거리와 여기의 거리를 더했더니 6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얼마 있어야 될까요? 5 있겠죠?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 5라고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1 차이 나니까 여기서 1 차이 나는 여기에 뭐 대칭에 의해서 x의 값이 또 뭐가 될 수도 있다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봐봐. 이런 문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죠? 많이 보셨어요? 자, 근데 부등식도 어찌됐든 방정식과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의 뜻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뭐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냥 는 0부터 생각을 해. 는 0부터 생각을 하면 얘네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4로부터의 거리가 뭐보다? 6보다 커야 돼. 그럼 x가 있어야 하는 데는 5보다 큰 쪽에 있어야겠지. 방정식의 해부터 찾아놓고 x는 이쪽에 있어야 이거랑 더해줘야 6보다 클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기 있어야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얼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뭐보다? 5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구해낼 수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똑같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푸셔야 돼요.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다른 거야 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그거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해를 구한다라는 공통적인 목적은 똑같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x-4 그러면 얘 값이 5 뭐 이런 거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2배가 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정의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돼? 더 복잡해져요. 안 되는 거는 아니야. 근데 생각이 더 복잡하게 꼬여. 그러니까 절대값 풀이의 기준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고, 범위를 나눠서 푼다라는 기준이 있으셔야 되고, 그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절대값의 의미로 생각해보면 그 거리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손쉽게 접근해 줄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 하나만 할 거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풀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런 거 몰라도 전혀 상관없지만 그냥 절대값 이야기를 한번 드려본 거예요. 자, 그래서 가만 476번 보시면 걔네들은 그냥 뭐라고 하면 된다고? x-2 x 플러스 5 여기에 절대값이 취해져 있고 얘가 얼마라고? 20이니까 얘가 20일 때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20일 때도 있겠지?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근이라고 했고 허근이라고 했는데, 자, 앞으로 너네들 실근이란 말 있으면 무조건 판별식 d가 0보다 큰지 확인하셔야 되고, 허근이란 말 있으면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작은지 확인하는 습관 좀 들이세요. 오케이? 왜냐하면 실근이란 말, 허근이란 말이 있으면 꼭 판별식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문제들 보면 실근, 허근 그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판별식을 안 쓰고 나오면 조건의 범위가 만족시키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실근이란 말 있으면 판별식 쓰고 판별식 써서 확인하는 거 꼭 머릿속에 박아놓고 진행하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이 뭐일 때? 20일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이 얼마일 때가? 마이너스 20일 때가 있어서 넘겨서 뭐 실근인지 허근인지 확인하시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값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절대값은 정리해드릴 건데, 제가 수업 스타일이 원래 앞에서 조금씩 언급하면서 이제 뒤에서 다 나올 때 정리해드리니까 요건 이제 나중에 다시 보면 될 것 같고, 470 8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478번은 어차피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분이 A가 되도록. 근데
이거 하나만 잠깐 언급하고 갑시다. 이거는 모르면 안 되니까 479번 보세요. 3x 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인데 자 이거를 보고 신난다 하면서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푸는 게 맞기는 한데 어차피 절대값은 거리지 항상 양수라는 소린데 그러면 이거를 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거는 사실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죠. 위에 식이나 아래 식이나 어떻다고? 똑같은 소리야. 그래서 이거 범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인수분해 때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플러스 1이 있어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얘가 2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이거는 미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2분의 9분 얼마? 풀만 2라고 찾는 게 맞아요. 이거를 혹시 범위 나눠서 푸셨던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까지는 자유로우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뭐 모르셨던 분들은 적어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478번은 알아서 하시고요. 482번인가요? no. 몇 시야? 쉬어갈 타임이 됐네. 482번 잠깐 쉬었다 갑시다.